윤석열 신당에 대한 선호도도 14%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시스템이 네. 재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고 나 하나 살겠다고 당 밖을 나가서 신당을 차리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뭔가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긴 시간 정치라는 과정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만평입니다. 네. 우째 이런 일이 누가 한 얘기냐? 힘, 국민의힘이죠. 김기현 대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있고요. 요 앞에 민, 안경 쓴 이재명 대표인 것 같죠.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야? 머리가 없고 팔이 없어요. 네, 안 보이는데 일단 신당이라고 합니다. 회색 신당. 자꾸 나오는 얘기죠. 국민의힘 민주당 말고 신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얘기가 매일매일 거론이 되고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각 정당 지지율이 어떤지를 좀 보고 좀 짚어보죠. 이번 여론조사에서 21일, 22일 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한 이 여론조사입니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6.6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30.4입니다. 16%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현재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신당 얘기를 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회색 신당. 근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친윤계 신당도 있고요. 비윤계 신당도 얘기가 같이 나오죠. 먼저 그러면 친윤계 이른바 윤석열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경우에 혹시 가장 많이 나온 건 더불어민주당 47.5예요. 아까 46이었었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19%입니다. 아까는 30%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훅 내려갔죠. 그리고 윤석열 신당이 14.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많이 갔구나라는 게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신당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신당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이준석, 유승민 신당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일단 1등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38입니다.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 26입니다. 아까 현재 정당별 지지율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당별 민주당 46이었는데 38이 됐고요. 국민의힘 30이었는데 26이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줄었지만 민주당도 상당히 줄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17.7%를 얻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서영주 의원님. 네. 아니 이거 신당 국민의힘에서 신당을 만드니 많이 하는데 민주당한테 독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체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이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는 어떤 반사 효과가 있어요. 득이 네. 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포, 특히나 보수가 중도 보수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 쪽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가는 것, 그리고 민주당으로 오는 것은 이 보수 중도층은 둘 다 싫어 라는 부분이고, 이준석 신당이 생겼을 때 민주당이 대폭 좀 비교했을 땐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는 이준석과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층의 흡수율,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진보 보수, 그러니까 진보 쪽에 중도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흡수율도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적으로는 분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신당이 생겼을 때 그 합산이 민주당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한 보수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혁신에 가까워져야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국민의힘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결국엔 지금 혁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신당이 생겼을 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지율의 변동이 콘크리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혁신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국민들한테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 그래프를 좀 같이 다시 볼까요?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38이고요. 국민의힘 26이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 17입니다. 아까 더해도 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한다면 17 더하기 26은 38을 넘죠. 이 경우에 있어선 김병민 최고님. 예.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차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라는 생각하실 법도 해요. 너무 저 여론조사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업체 수십 개가 모여서 선거 때 이런 여론조사 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ARS 기반으로 하지 말고 전화 면접을 하고 최소 응답률 10% 넘게 가져가자. 선거 때 혼탁하게 갈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배제를 얘기하게 된 건데요. 이런 여론조사 ARS 기반으로 해서 응답률이 많이 잡히지 않는 여론조사인데 앞에 있었던 초창기 정당 지지율 그래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볼까요? 제일 처음 시작됐던 정당 지지율 그래프.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잘 모름 없음이 15에서 1.9% 정도가 나왔는데요. 많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양강 지지를 구축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무당층이 한 30% 정도 가까운 비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수치입니다. ARS 기반으로 하게 되는 응답률이 저조한 여론조사는 흔히 말하는 중도층들이나 정치 저관여층들이 거의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중도층들의 표심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으로 극단화돼 있는 정치 환경들이 그대로 나온 상황 속에서 네. 이게 어떻게 이합 집산이 됐을 때 표본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일 뿐 네. 중도층들이 신당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갔을지를 분석하게 된다면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앞서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네. 새롭게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과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 중에서 네. 누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더 지지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건데 매우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더 많은 포션으로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도나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해석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는 있겠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가기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들끼리도 모여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희도 어제인가 전에 드렸었죠. 이 여론조사 업체들 모여서 ARS는 아예 배제하고 전화 면접으로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화원 이 면접으로만 해서 10%가 넘는 응답률이 나올 때만 여론조사로 이게 공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선 같이 함께 약속한 여론조사 업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ARS로 100% 했고 응답률이 6%가 조금 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없다. 좀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분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윤두현 의원님. 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이야기에 잠깐 하나 이제 보태면 네. 그 여론조사 이제 하면서 이제 윤석열 신당이라고 나왔는데 윤석열 신당이 탄생하는 배경이 뭐죠? 국민의힘의 네. 발전적 해체 모여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두 개가 별도로 간다라고 보면 그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국민의힘과 나누어서 보는 게 맞지만 네. 윤석열 신당을 과연 국민의힘을 별도로 두고 또 그렇게 보는 게 맞느냐?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석열 신당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뭔가 디벨롭이 될 상황인 건데 그걸 별도로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건데 김영배 의원님. 우선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까 그래프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프.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국정 운영도 부정이 역대 최고지 않습니까? 윤석열 신당에 대한 선호도도 14%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시스템이 네. 재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네.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더 네. 신당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네. 저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네. 저게 이제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들에게도 중도 보수를 포함해서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논의됐던 뭐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도 많잖아요. 네. 또 민주당이 너무 덩치도 크고 느리고 사실은 기득권화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도 과제라는 점을 저 그래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우리 민주당도 네.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번 총선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혁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도전대에 있다는 거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많이 등장하는 게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죠. 네, 여야 할 것 없이 혁신, 쇄신 얘기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신당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사실 상당합니다. 그 이유가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왜 이러는 것이냐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저희 키워드였죠. 이 탕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오시죠. 보수 정치의 핵심은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품격 있는 언어와 품격 있는 발언 그리고 생각들, 행동이 보수 정치를 진보 정치와 차별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준석 대표의 그 말싸움, 뭐 국내 최고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게 보수 정치의 그 본질과 어울리느냐? 인요한 박사님 또는 국민의힘도 예.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된다. 하지만 탕자를 기다리는데 결국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끝까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자. 예. 하지만 탕자가 돌아올 마음을 품는 건 탕자밖에 못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끝까지 탕자를 기다릴 것이다. 근데 결국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가 돌아오는 마음은 탕자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에 OX 팻말이 있죠. 여쭤봅니다. 탕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 둘, 셋. 완전히 갈렸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탕자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온다라고 받고 민주당에선 아니다. 탕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영주 위원님부터. 네. 네. 뭐 바람이 오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갔을 때 국민의힘이 입을 타격 돌아와야 된다라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탕자 비유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에 있는 친윤계를 다 탕자로 볼 거예요. 제발 좀 제대로 돌아와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라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아주 건강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던 그런 정당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 기억 속에 새누리당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탕자들이 친윤의 탕자들이 많은 이 당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임병민 최고님. 이준석 대표와 친한 사람들이 줄져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미련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힘에 생각보다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저도 이 전 대표를 잘 알고 오랫동안 봐왔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당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개혁하면서 본인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고 나 하나 살겠다고 당 밖을 나가서 신당을 차리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서 이른바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뭔가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긴 시간 정치라는 과정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에서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마지막 가능성들이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탕자가 돌아올 것이냐,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아마도 12월까지는 계속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